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철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윤석열 총장 추기, 그리고 공수처법, 안기부법, 또 뭐죠? 대북부 전단법인가, 5.18, 그 법, 날라리로 통과됐지요? 자, 추미애 장관 이 여자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자라면, 아니 일국 법무부 장관이 무지한 국민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도저히 법조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범법, 탈법, 거기다 협작, 모략 등등 그 난리법석을 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다가도 모를 그냥 나대는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 있는 여자의 그 악화심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석열과 철천지 원수가 진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이유는 그 이유 없는 뱅종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한 신생 유튜브 보혜의 핫한 진실이들의 이정덕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명 안됩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 이 여자 무지무지하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난 코프라처럼 머리를 쳐들고 휘저대더니만 결국 문재인이 그 일식 그 찬거리에 불과했다. 조직에 이게 문재인의 팽당하고 쓸쓸해 하질 그런 여자의 이거 광란이었다 이런 거. 그가 바랬을 서울시장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대권이 꿈도 물고 빈댔을 것이고, 끝내는 국민에게까지 버림받은 여자, 국민의 비호감도가 끝판왕이 됐으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과 함께 모자 동행해서 갈 곳은 뻔해 보인다. 그것 참 좌파들이 끝은 죽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문, 대깨문 이들은 쓸모가 없으면 그 사형연한이 끝나면 사정없이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좌파들의 속성이 일 텐데 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를 이유가 없어요. 추미애 장관도 원전처럼 폐기 처분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추미애는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누군가는 청와대겠지요. 움직였을 뿐이고, 이제 그것은 추미애의 이 사냥개는 끝이 났다. 그렇다면 아들 병역 문제로 분명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해지고, 그런 추미애의 종착점은 어디였습니까? 비호감도 1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 5선 의원, 당대표 등등 그 화려했던 권력질의 끝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폐기물이 될 것이다. 그 화려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누구든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이 수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추미애가 윤석열을 제거하는데 총사령관이 아니었느냐? 결국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론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론들이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총사령부 사령관은 청와대였다. 청와대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일이었고, 추미애는 바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국민이 다 알고 있게 이 모든 상황이 11월 3일날 전철위원회가 패싱을 한 강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추미애 법무부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정황을 말하자면 10월부터 움직였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징계위원 교체를 한다. 이 고체에 관한 제보를 이제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논란이 많은 정한용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죠. 오늘 저거 내린 사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시켜놨는데 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말 같은 소리 아니니까. 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대학원장인데요. 말하자면 로스쿨 그 외대 원장입니다. 원장이면서 정한용 교수로 불리고 있으며 변호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한종이라는 놈이 10월 초에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징계위원으로 간다고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엔 이 징계위원이고 보고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헛발질을 한 거죠. 내가 보기에 2개월 뭐 정직 어쩌고 하는데 지금 그거 뭐 내가 보기에는요 법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12월 초에 역사학 교수님 A모 씨가 사퇴하고 그 후임에 정한용 교수 위대교수가 위원장으로 대행으로 선임이 됐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민영삼 씨가 얘기해 정한용 씨가 이미 10월 초에 내가 징계위원장으로 갈 것이다. 나는 간다. 아주 간다 이렇게 못을 받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여기에 올 것을 점 찍었던가 아니면 시켰던가 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말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뒤로 자문을 구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정한용 교수와 같은 자리를 했던 모 씨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자, 12월 초에 이 위원장 사태가 있었는데 이미 정한용 교수가 10월 초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내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다라고 했다는 것은 전후가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요? 10월 초에 사퇴를 했다면 12월 초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월 이전부터 윤석열을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윤석열을 제가 신하직을 지시했다는 말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징계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저 인간이 말을 못하고 기자들한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시청구에게 유리한 지금 뭐 어머어머합니다 지금. 응? 6가지 혐의를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징계위원장이 확실한 대깨문 내가 사임께로 가겠다라는 방침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적어도 10월부터는 물색이 하면서 본인들에게도 의사타진과 함께 통보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미 만들어진 것 같다. 오늘 갖다 저지를 한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한용 교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미애와 정한용은 친하지가 않습니다. 일면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정한용은 저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 보급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한용 라인은 추미애가 아닌 청와대 라인 신재철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정한용 교수는 추미애가 발탁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라인 쪽에서 한참 전에 이미 이용구 차관과 한 세트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작당은 이미 돼 있었고 그때까지 설레발이기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윤석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작당을 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걸 숨기려고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지금 돈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해가면서 법무부 검찰 싸움을 시킨 건 문재인이고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작당은 이미 시작됐었고 그때까지 설레발이만 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 작당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절대 그냥 두거나 넘어가선 안 될 쓰레기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더럽히는 자와 더럽히지 말자는 자, 추미애의 그 추악함과 윤석열의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자는 정의와 2천여 명의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진실을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요즘 몇 달간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는 남기지 말자 같은 아주 호감이 가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마니 말과 행동이 틀린 조국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만 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총장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아래 검사들을 다독이고 힘을 실어주면서 내부 결집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다검에서 윤석열은 성명 불상자로 만들어 입건시켜가지고 한동수 검찰부장이 중앙지검에 걸었던 판사 사건을 전환관 대검차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그러니까 재배당했던 것입니다. 재배당했을 때 서울고검이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검찰부로 보내겠다. 카카했으면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고검에다가 고소장을 냈었지요. 그때 서울고검에서 보고서 검찰이 아니라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 윤 총장 판사 사건 문건은 판단이 아니고 아주 검찰부에 배당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고검 감찰부든 대검 감찰부든 감찰을 통하다 보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댕결도 감찰하다 수사로 전환되어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조남관 대검차장도 고등검사장이고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고등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9명의 고검장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은, 아니 물론 다른 검사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은 최소한 이 두 사람은 누구 사람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굉장히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흠이라면 윤석열 라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환관 대검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원칙과 소신껏 해왔던 것이고 조상철 고검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전환관 차장을 동부지검에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그리고 곧바로 대검차장으로 승진시키며 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윤석열 턱 밑에 들이밀었지만 전환관 차장은 원칙대로 처리해버리는 당당함을 추미애에게 선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고검 조상철 검사장은 댕결 사건을 기소한 소신파인데 이번에 윤 총장 판사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하자는 것은 고검 감찰부의 사건을 재배당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저하게 완벽한 정의로운 검사들이 반격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의 충견들이 어떻게 소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부부장 신성식이나 대검찰부장 한동수나 이종군 투나 이 좌파리 검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무정지 했을 때 판사문건을 제대로 저걸 안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대검 정책관실에서 하다가
그것도 조남관 그 대검 차장이 대검에서 하면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사건도 서울 고검에 넘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서울 고검에서 알아서 판단해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서울 고검 조원원 고검장이 이 사건은 서울 고검의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장을 패싱은 의혹 사건이라는 거죠. 그 패싱 의혹 사건은 서울 고검 형사부에 배당했고, 그리고 판사 문건 사건은 서울 고검 감찰부에 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들이 지금 징계를 마무리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고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과 사건, 주유사건, 재판부, 부포 사찰, 이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미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서 하나만 빠지면은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각 검찰청에서, 감찰부에서 수사당국으로 이게 재배당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추미애 충견들이 아닌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검사들이 계속 판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긁어캐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직급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선식 반부편부장이 징계위원회로 갔는데요. 그죠? 거기 있었지요. 연결하려고 어딘가 도망가 튀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해외로 홀라당 출구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듭니다만은, 왜냐하면 후배 검사들에게 무지한 질타를 애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후배들에게 그 망신을 당했으니 죄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쥐구멍 속으로 어디 들어갔을 것입니다. 압박을 넘어서 심한 모욕을 주는 것이지요. 신재철, 신성식 두 사람에게 대놓고 쭝코를 먹이는 겁니다. 10일날 징계위원회 끝나자마자 10일 연결하려고 주량하친 것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2개월 정직이죠. 그러면 아마 저것이 대통령에게 이제 갈 겁니다. 문재인에게 가면은 문재인이 이제 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한테 가서 문재인이 결재가 떨어지면은 정지가 되겠지요. 그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즉시 아마 법원에 법원에 이제 소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추미애나 이것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검사니까 더 했을 겁니다. 이런 역적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간들은 을사오적에 필적할 만한 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충견들이 연가를 핑계로 다 도망갔다 오는데 도망가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망갔을 겁니다. 나같이 도망가요. 지금 모든 것이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 공무원들은 그냥 제 꼴리는 대로 연가도 내고 사라졌다.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나요? 참 대한민국 검찰 공무원들, 그 공무원 나리들 참 편하게 사십니다. 아주 편하게 살아요. 이 뱀장어 이 벗고라지들, 이 역사에 마녀 추미애 충견 나리들, 미래 후배들에게 이 비열하고 추잡한 역사를 남기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고, 검사이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먼 날 역사의 모욕으로 기록될 경자년, 그러니까 2020년 추미애 범난에 주역을 맡았던 신경자 오적에 기록될 것인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참 많이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충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나쁜 놈한테도 해당이 되고 좋은 놈한테도 해당이 되고
죄지 있는한테도 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충성이란 말이 해당이 됩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냐? 예? 독재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예? 자유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고, 충성이라는 말은 갖다 붙이면은 아주 나쁜 말이 되고, 잘못 붙이면은요, 그리고 잘 붙이면 진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자 밑에 개자를 붙이면 충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맨 개새끼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유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유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독재도 자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거기 죽음, 삶,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 하는 일, 모든가 그 자유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유 뒤에 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자유민주주의면은 민주주의가 자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고, 자유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 이게 긴 얘기가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민주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게 더 무섭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무서운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예? 지금 여기 청장도 나오고, 법무부장도 나오고, 지금 6개 인정을 여부한 그 질문을 대고 있는데요. 4개요, 그러잖아요. 6개인데 왜 4개로 줄었을까요? 그리고 추미애가 6개를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 얘들이 말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발한 내용과 이 자식들이 말하는 거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장어, 법미꾸라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지금 문재인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얘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한테 충성 안 해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잘못 쓰면 큰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이 아니라. 자, 그런데 진승건 전 동행정교수가 검사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족한 실력을 충성심으로 때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충성이라는 말을 물어본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충성으로 때운다. 그죠? 그거 말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을 개가 사람 말 잘 듣죠. 그러니까 견충견. 그러니까 견충견심으로 때우고 있다가 맞는 말이 같은데요. 맞는 말 같은데요. 충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힘주고 안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사꾼은 심재철 검사, 이용구 판사, 이것들 둘이지요. 그 끈을 잡고 목사를 흔들어서 방울수를 내는 것은 추미애였던데,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했다. 모든 것은 남조선 인민공화국 파랑 주석궁에 계신 문주석 동지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고 무엇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안정된 혐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재판부가 확실히 의혹이 있었나요? 휴대전화 꺼내서 보는 중입니다. 지금 저렇게 위원장이라는 놈이 그거 머릿속에 하나 못 넣고 나가지 휴대폰 쳐다보고 자빠졌어요. 말도 못합니다. 한참 휴대전화를 보던 화면만 보던 이런 말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북한 사찰, 채널 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아니
보세요. 법관 사찰,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이건 빤 이겁니다. 이건. 예? 그러면 요건데요. 요걸 두 가지로 나눴지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라고 했어요. 의심으로 인한 표기권과 불문으로 한 언론 사주 부적절한 만남은 이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으로 한 게 언론 사주 부적절한 만남은 불문 처리. 이게 제일 맨 처음에 있던 거거든요. 사주와의 만남. 이게 추미애가 고발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나옵니까? 불문 처리. 이 말을 못해요. 저 보세요. 불문이란 아주 말을 못합니다 지금. 혐의는 인정되지만 혐의는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 좀 미약하다. 부적절한 만남으로 보기 미약하잖아요. 뭐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지금 말을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결국 추 장관이 제기했던 6개 혐의 대부분 인정된 상황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뒤집어서 말하고 이기라는 겁니다 지금. 퇴장하던 징계위원장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청와대나 추 장관한테 뭐 오더 받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절차가 참 되는 거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지금 절차 자체가 이 헛소리 들어보셔야 별로 뭐 기분을 내키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K방역 그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방역 자체가 없었어요. 예? 보십시오. 중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밀려올 때 문재인 그 새끼 뭐 했습니까? 그거 막지 않았어요. 대만을 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축제 열고 연말 그 크리스마스 수십만 명씩 이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이런 개자식이 어딨냐고요. 지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게 K방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예?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우리가 오염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차례 1000명이라고요? 아닙니다. 전 인구를 조사하면은 1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스크 팔을 때 어떻게 팔았어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성이 없었어요. 예? 중국에다 마스크 다 팔아쳐먹고 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도로 사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10원에 팔고 사올 때는 100원에 사오고 이따고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문재인이에요. 거기다 어때요? 제일 처음에 신천지가 다 팔더니 나중에 누구 팔았어요? 대구 팔았죠? K방역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광화문 집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늘어났다 줄렸다 29명 30명 이거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50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그게 10분의 1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00명 나왔어요. 그러면 10배 올리면 10,000명이죠 하루에.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금씩 그냥 부분별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조사해놓고 그걸로 이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다. 지금은 이제 조사가 늘어나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못하겠어요. 계속 그러면 저것 때문에. 그렇게 K방역
그 개 젖가는 소리가 그게 아주 더러운 소리입니다. 더러운 새끼 저거. 그걸로 이용해서 여태까지 정권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국민 안 속아요. 나도 지금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거 마스크 쓰는 거 당장 때려치고 다녀보십시오. 내내 면역력이 생긴 사람 안 걸립니다. 예? 이 독감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걸려서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 국민이 다 죽겠습니까? 문재인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 인간이 끄떡하면 K방향으로 지금 국민을 묶어놨어요. 예? 우리 공화당에서 주먹 쥐고 예? 대국민 봉기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예? 무서운 것이죠. 그 수백만 원씩 막 서울시 메꾸고 나오니까 이 K방이 늘 뒤지니까 나오지 마. 나오면은 예? 이 법으로 묶어서 갖다 잡아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보십시오. 전부 다 법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예? 먹는 것조차 입는 것조차 어디 가도 못해요. 집 사는 것조차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병원에 들어가면 다 이름 쓰고 들어가야 돼요. 예? 환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미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살려고 국민을 담보로 예? 이 국민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고 자빠졌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법무부 추미애 이 윤석열 쌈 붙인 것이 문재인이죠. 이것들은 그냥 앞에서 장난하는지요. 지금 윤석열이 집어넣으면 벌써 집어넣었어야죠. 그리고 추미애 벌써 끝났어요. 1년 내내 끊고 있었습니까 지금. 뭐 제대로 이번에 제대로 이 징계 2개월인가? 정지 2개월 만들려고 1년 내내 이지랄 들어가졌어요? 이게 다랍니까? 이 문재인의 장난질에 지금 법무부, 검찰, 예? 국방부 이 전 정치 이 판대 완전히 다 걔 죽수가 잡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 뭐 어디가 잘나고 어디가 잘못하고 뭐 이게 없어요. 정권 자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각 자체가 있으나마한 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보나 마나예요. 어? 이 말장난에 불구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 너희들은 봐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렇습니다. 검찰하고 이 법무부 싸우니까 아 윤석열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문재인 프레임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은 아주 그 선전선동에 아주 이골이 난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가 무슨 지지율가 무슨 20% 뭐 29% 이게 미친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가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미치는 대통령 갖다 집어넣은 새끼가 무슨 대통령이 되니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거기에 같이 예? 합세해가지고 같이 넘어가는 그런 바보짓이랑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파 중에서도 팩트로 그냥 정확하게 방송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흐름에 따라서 그냥 또 에라 모르겠다고는 이런 참 정신 빠진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골라보시면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몸 나쁜 놈이 집구석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 관리나 하지 왜 이건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헛소리 나오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살에 뭐가 여태 살아온 그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을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보시는 분 몇명 되는데 구독은 왜 안 누르십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팔뚝 아픈 것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